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동구입니다. 동구청은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A씨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A씨는 외곽도로 대로변에 수년째 캔과 고철류 등을 쌓아놓으면서 길고양이의 서식지가 되고 아취까지 풍겨 민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대상자는 고물을 매입하는 가격이 달라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다 물건이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지속적으로 A씨를 찾아 설득해 쌓여있던 물건을 모두 치워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군은 지역 내 저장 강박 의심 가정을 찾아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저희 취재진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을 취재했는데요.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가 앞마당에 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버려진 선풍기와 철근, 생수통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쌓이고 쌓인 고물들은 아예 지붕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각종 벌레와 고양이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반 냄새 다 납니다. 다 나고 바퀴벌레 고양이 새끼는 오글오글 했어요. 점점 더 쌓이니까 문제죠. 주택가 한가운데 쌓인 고물들은 집주인 A씨가 수집하고 일부는 인근 주민들이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팔아서 생활비에 보태라고 준 건데 세월이 흐르면서 산더미처럼 쌓였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 봐보죠. 저는 방구로 들어가 있는 게 뒤에 치고 보고 문 열면 냄새 나죠. 우리 평생 저 뒤에 창문 큰 거가 한 번도 못 열었어. 몇십 년을 살아도. 주민들의 불편에도 집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쌓인 고물들을 식고가 팔아봐야 기름값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팔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습기가 있기 때문에 싣고 나가려면은 기름값에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거는 계속 못 팔고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사살 저 골라가 팔잖아요. 집주인에게는 재활용품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쓰레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쌓여있는 고물더미에 방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아무래도 나오다 보면 좀 그렇죠. 사람들 오면 방어 들어온다거나 하면은 아이고 이건 뭡니까 하면서 다들 맛집이나 옆집이나 다 불편한 건 있죠. 민원이 제기돼 공무원들이 찾아와 해결하려 했지만 집주인은 대래 화를 냅니다. 저번에 동장도에 한 오가지고 민원이 들어간다는데 어들이 민원 들어갔네 딱 적어 오라 했어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결국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분야에서 동구청이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재인증은 부산시 최초입니다. 동구청은 사회적 약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1층 종합민원실에 복지 분야 3개 부서를 배치해 복지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또 실내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꾸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동구청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7일부터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안심콜 서비스는 공공청사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자가 수기로 출입 기록을 남기는 대신 080 무료 전화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 기록이 등록되는 시스템입니다. 당초 이 서비스는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등 400여 곳에서만 시행해왔는데 앞으로는 공공청사와 음식점, 목욕탕 등을 포함해 모두 1,400여 곳으로 확대됩니다. 동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2주 동안 동구 잠시 멈춤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대면 행사, 회의가 전면 취소됐고 사회복지시설과 평생학습관 등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3부제가 의무 시행됩니다.
이 밖에도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중점 관리시설에서는 전자출입 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의무화됐고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도 안심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동구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전화 친절도를 평가한 결과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전문기관에 위탁해 3단계 9개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으며 100점 만점에 88.6점이 나왔습니다. 동구는 이번 점검 결과 높은 점수를 보인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해 자체 포상을 했으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부서는 별도의 친절도 교육을 진행해 민원 서비스를 개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구청은 삼복도로 일대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버스 정류장에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온열 의자는 삼복도로 일대 27개 정류장에 설치됐고 버스 정보 안내기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동구청은 내년에도 온열 의자와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삼복도로 일대 교통 편의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구 초량동 이바구길 주변에 나훈아거리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도심 하천 초량천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나훈아거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훈아는 1947년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이남 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초량초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초량천에 세워질 다리에 나훈아 관련 기록들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더해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제291회 동구의회 정례회가 지난달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심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5명의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일자리 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등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소속 상임위 위원들은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 내년에 진행될 사업들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과 행정문화국, 의회 사무과 등 9개 소관 부서에서 실시했던 사업들을 점검했습니다. 소관 부서장과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감사에서 의원들은 1년 동안 진행된 각 부서의 업무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동구청 내년도 예산은 전체 규모로 예산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낭비성 예산을 모두 삭감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예산을 수정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도 실시됐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는 동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사회도시위원회는 동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희자 의원은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지역문화재 복원과 지역 명칭 유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욱 의원은 올해 여름 수해를 입은 일부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형평성 문제와 무단 투기되는 담배꽁초 방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선경 의원은 부산진역 CY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전근향 의원은 동천 범람 이후 현장 방문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느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인한 의원은 중앙대로를 가로지르는 보행데크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해 동구의 의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동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